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이번 주 끝났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 통일 표현이 빠져서 무력 통일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입장 변화로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평화통일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올해 리창 총리는 조국 평화통일 프로세스 대신 조국 통일 대업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강압적인 양안 정책과 무력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언급까지 내놔서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台独分子闹得越欢，脖子上的绳索就会勒得越紧，头顶上的利剑就会愈加锋利。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대만 군부 포섭 등을 간첩 행위로 보고 군사재판 복원 등 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만군 출신 간첩 행위자가 3년 만에 3배로 늘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중국의 국가 주권 위협과 대만인 국가 정책성 위협, 양안 교류를 통한 대만사의 침투 위협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每一个人的警觉与行动，就是对抗统战渗透最坚强的防线。只有团结，才能抵抗分化。 이 대만 정부는 또 대만 무력 통일을 주장한 중국 본토 출신 인플루언서를 추방했습니다. 대만인과 결혼해 대만에서 몇 년간 지낸 중국인 배우자를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만은 오는 17일 닷새간 중국 침공에 대비한 군사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들이 3차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는 6월 미국에서 미중 간 생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4일 생이고 시진핑 주석은 6월 15일 생으로 이 시차를 고려하면 생일이 같은데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반면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는 이르면 다음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간 회담 개최지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지는데 서로 상대방이 방문해 주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중국 썬딩린 푸단대 교수는 관세 전쟁이 한창인 만큼 미국이 3차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두 차례 10+10% 대중국 관세에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죠. 최근 시행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25%의 관세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다 미국 유통체인 월마트가 미국의 관세 인상분을 중국 업체들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 협상소통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혀집니다. 和中方一道本着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的原则，回到通过对话协商来解决问题的正确轨道上来。 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협상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베이징에서 이란 핵 문제 공동 논의에 나섰습니다. 앞서 세 나라는 합동 해상 훈련도 진행했는데 밀착하는 모습이네요. 네, 주요 반서방 주축인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이번 주 이란 주변 해상에서 합동 훈련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베이징에서 이란 핵 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3국 외교 차관들은 불법적인 일방 제재를 종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상황을 일으키는 근원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고 제재 압박과 무력 위협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란과 핵 협상 의지를 담은 서한을 이란 지도부에 보냈는데 이란 지도부가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 수출량을 떨어뜨리는 압박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이란은 2015년 미국과 영국, 중국 등과 핵 합의를 이뤄 경제 제재를 해제받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 제재가 복원됐습니다. 이란은 트럼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 트럼프와 협상하는 것은 올가미가 돼
이란을 압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립과 충돌로 치닫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중재자로 나선 건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격으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北京会晤是中方最新的外交努力，旨在加强沟通协调，为早日恢复对话谈判创造条件。 네, 배삼진 기자, 중국이 자전거를 타고 또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네요. 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서는 채용 비리 사건이 터졌다고요. 근데 중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양해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거 투자하기로 했는데 시제품인 셈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연구개발부서 채용 과정에서 대리 시험 등 비리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정규 직원 72명이 연루됐고 다수 직원이 회사 정보를 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고 화웨이 측은 설명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 딥시크의 창립자 량원펑의 고향이 하루 10,000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량원펑의 길을 받아보겠다며 돌멩이와 흙, 나뭇잎까지 주워가는데 풍수가들까지 와서 연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량원펑의 모교인 저장대 재료공학자인 류융평 교수가 48살의 일기로 숨졌습니다. 그의 부인은 법정 근무일은 183일이지만 실제 근무일은 319일로 초과 근무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유명 허거 체인점에서 10대 2명이 술을 먹고 허거 냄비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논란입니다. 체인점 측은 당시 방문객들에게 10배로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문제의 10대 2명에게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 유명 찜닭 체인점에서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장면이 잡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거지 전 그릇에서 남은 음식을 덜어내거나 상한 채소도 재활용했는데 전국에 6,0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라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